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플로우 글로우 첫 3D 라이브가 대성공을 해가지고 리오나가 엄청나게 재평가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플로우 글로우가 생각보다 개망했습니다. 호로라이브의 신규 사업인 데바이스의 2기생인 힙합 그룹이죠. 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플로우 글로우다 이거예요. 일단 이 플로우 글로우가 시작은 어마어마하게 어그로 끌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의 1티어 아이돌 그룹이었던 AKB 출신이 2명이나 있고, 100만 유튜버 출신이 1명 있고, 핫코버 튜버 2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야. 이름빨 있는 애가 3명이나 있었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망하기 어렵겠다, 요런 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데바이스 1기생 선배들이 리그로스는 금방 플로우 글로우한테 따일 것이다, 요런 이제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리그로스보다 더 처참하게 망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샀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중에 이제 리더였던 리오나 같은 경우에는 AKB 시절에도 메네라이언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방송을 하다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게임 재미없다고 나 게임 안 할래 이러면서 갑자기 웃다가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제 게임 방송하는 버튜버기 때문에 게임사의 게임을 재미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게다가 얘가 이 게임을 하기로 말했기 때문에 얘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들이, 팬들이 게임을 샀단 말이야. 그런데 대충 하다가 던져버리면은 이거는 시청자들한테도 실례인 행동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개념 없이 제멋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미운털이 제대로 박혀가지고 욕을 오지게 처먹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입어가지고 멤버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구독자 하위권 유지하면서 얘 멘탈이 완전 개박살이 났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혼자만 33만에 니코, 스우는 50만 넘겼고, 치아야랑 비비도 47만, 48만으로 곧 50만이 넘긴단 말이야. 근데 얘만 아직도 30만대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도 옛날처럼 메네라 터져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버튜버 활동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노력의 방식이 잘못된 거지 마인드 자체는 괜찮았어. 근데 얘가 노력의 방식이 어떻게 잘못됐냐면은,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았잖아. 호로라이브 팬들한테 외면을 받았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노력하면 되는데, 나 올해 안에 50만 달성하겠다,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50만 달성하고 막 작사 작곡도 하고 오리지널 곡도 만들겠다, 뭐 이딴 소리 막 한 거야. 근데 그 50만이란 거 왜 네가 네 아가리로 그 마음대로 떠드냐, 이런 말 들은 거야. 그러니까 리오나 입장에서는 내 목표가 50만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호로라이브니까 50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걔나 소나 50만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노력해서 50만 찍겠다고 말하지만은 어느 정도 호로라이브 팬덤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50만을 쉽게 아가리를 터는 거라서, 안 그래도 미운털이 바뀌는데 50만을 쉽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40만 또 못 넘겨가지고, 야, 미운털 한번 제대로 박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쵸? 그러니까 스시남들이 생각보다 잔인하더라고. 그쵸? 나는 솔직히 뭐 대충 저러다가도 뭐 40만 50만 하겠지, 다른 멤버들이랑 나란히 서겠지,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도 심각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예요. 야, 연주는 그나마 덜했지. 왜냐면은 연주는 이 정도로 크게 차이 안 났어. 게다가 라덴이랑 반조가 압도적으로 윗대가리 차지하고 나머지 3마리는 고만고만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주는 같이 뒤에서 달리는 동료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자기 혼자 30만이잖아. 10만 넘게 차이 나면 메네라 터진다니까. 자기 혼자 꼴등이면 힘들다고. 학교에서 마라톤을 하더라도 같이 뒤에서 걸어가면서 꼴등으로 들어갈 애가 있으면은 덜 부끄럽고 괜찮아. 그쵸? 그런데 혼자만 꼴등이라서 자기가 꼴인 지점까지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면서 열심히 해 이러면 불편하다고. 그쵸? 그리고 내가 아직 꼴인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꼴이라는 사람들이랑 전부 다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은 나 혼자만 아무도 관심 못 받고 꼴인 지점에 들어가면 힘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쵸? 자, 그랬던 리오나였는데 이 3D 라이브에서 어마어마하게 각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도 플로글로우의 첫 3D 라이브가 리오나의 앞으로 활동을 결정할 거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많았단 말이야. 한국에서도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리오나라도 AKB 출신이잖아. AKB는 무조건 오프라인 무대를 뛰는 애들이에요. 매주.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임박녀들보다는 수준 높은 라이브 공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인터넷 방송이나 차는 임박 학고 애들보다는 3D 라이브에 강점이 있을 거다. 여기서 색다른 모습, 개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구독자 30만 따리에서 계속 허우적거릴 거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리오나의 기적의 똥꼬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했었어야 됐단 말이야. 모두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리오나도 진짜로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칼을 갈고 나왔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와, 3D 라이브의 영상 퀄리티도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가 스튜디오에 투자 많이 해가지고 스튜디오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3D 모델링도 굉장히 예뻐졌고, 게다가 리오나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랩을 한 경험이 없어. 그냥 그룹에서 너네들은 힙합 그룹이야 라고 정해주니까 힙합을 한 거야. 근데 리오나는 실제로 힙합을 했었던 애고 언더그라운드 무대에 가가지고 디스랩도 하면서 했던 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른 인방 학고 애들이랑은 수준이 다른 랩을 보여줬었어요. 물론 진짜 유명한 래퍼들이랑 비교하고 막 모레 칼리오페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인방녀들보다는 잘했단 말이야. 그쵸? 딕션도 좋았고, 게다가 유일하게 이 힙합 그룹에 랩을 한 경력자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리더를 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고 안무 소화 능력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좀 완벽하게 리오나 다시 봤다, 리오나 3D 라이브 너무 개쩔었다, 요런 평가를 일본에서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인의 척척척 그거랑 비교하면 리오나가 엄청 잘한 거죠. 일단 사실상 플로글로우는 리오나를 위한 그룹인 건 맞았어요. 왜냐면 리그로스가 아티스트 그룹이라는 컨셉이며 플로글로우는 힙합 그룹 컨셉이란 말이야. 랩해본 사람이 리오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리오나를 중심으로 그룹을 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쵸? 리더인 이유도 유일한 힙합 경험자고. 그쵸? 게다가 결국에는 1년 존버 타가지고 3D 라이브에서 제대로 자기의 매력을 보여줬잖아. 내가 이 정도 무대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보여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은 새로운 모습, 발전된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재평가를 받고 구독자도 이제 다시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플로글로우 자체 무대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애들이 랩 전문적으로 하던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허접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무대 퀄리티 자체가 기존의 버튜버 애들의 무대보다는 수준 높은 무대인 건 맞았어요. 왜냐면 기존의 버튜버 애들은 인방녀들이라 보니까 하계 발표의 수준이었단 말이야. 안무라고 해봤자 거의 율동 수준이었거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진짜로 5명이서 합을 맞춰가지고 칼군무가 나왔다니까. 왜 이렇게 잘하지 싶을 정도로. 그쵸? 여튼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무대가 돈이 되냐고 하면 사실 돈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오타쿠들한테 요 해봤자 사실상 오타쿠들 힙합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인싸들의 무대 같은 거를 오타쿠들한테 먹이려고 해봤자 사실상 애매해요. 그나마 비비가 십덕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이제 아이돌 무대를 해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은 힙합 자체가 별로입니다. 게다가 여자애들이 랩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 랩이 듣기 좋은 랩은 아니잖아. 별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게 주류 문화로서 승격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애들은 뭐 그룹 활동할 때는 랩 좀 하고 자기들 솔로 라이브 때는 랩이고 나발이고 다 갖다 버리고 기존의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처럼 궁디빵디 흔들면서 아이돌 장사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오나는 또 랩할 것 같은데 지 솔로 라이브에서도. 그쵸? 힙합을 하던 애다 보니까.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플로글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